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영상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네이버 배당금 이게 실화냐? 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은 그렇게 적어봤는데요. 네이버도 지금 드디어 첫 배당 통지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이버 뭐 현금 배당 통지서. 네이버는 뭐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다들 아는 기업이잖아요. 네이버, 웹툰, 뭐 예전에 제가 왜 구매했는가도 영상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애정이 많은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때 작년 12월 연말에 네이버는 5주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5주 정도면은 금액으로 치면은 거의 한 100만 원 안쪽? 그때 한 17만 원이었나? 18만 원이었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주면은 한 80만 원, 90만 원어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5주를 작년 연말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4월 17일 이제 금요일 날에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받게 되고 네이버도 받게 되고, 지난번에 아마 현대차도 4월 17일이었나요? 아무튼 내일, 그래서 4월 17일 날 금요일 날에 좀 많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SKT나 KTNG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요. 그래서 네이버는 정말 배당금이 낮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주면은 제가 아까 전에 80만 원, 90만 원어치라 했잖아요. 근데 배당금이 1880원이에요. 굉장히 낮죠.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회사들 중에서 가장 배당률이 낮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배당률이 낮아도 저는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네이버는 실적도 잘 내고 있고요. 실제로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쇼핑에서 굉장한 이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요번에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되게 온라인 쇼핑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쿠팡하고 더불어서 네이버가 되게 많은 점유율을 이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 이제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구글, 알파벳 A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아예 안 주고 있거든요. 대신에 배당금을 안 주는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자기 기업 가치를 더 올려서 그 주가를 올리겠다,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배당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회사를 키워서 주가를 올려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아직까지도 성장할 가능성이 자기들은 높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매우 적지만 5주 가지고 있어도 1850원, 1880원밖에 안 줄 정도 굉장히 적지만 자기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믿고 이제 네이버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4월 지금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8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마 네이버는 올해 안으로 일단 10주까지는 무조건 모을 거고요. 뭐 조금 더 과감하게 간다면 한 15주 정도까지 그래서 모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나중에 성장을 다 하고 자기들이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도 더 지배자의 위치에 오르고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상장을 하면서 그 주식을 나눠줘도 좋고요. 나중에 성장을 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남는 영업이익들을 배당을 많이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저는 꾸준히 모아오고 있다. 그래서 첫 배당 통지서를 받은 걸 보여드리고, 네이버는 생각보다 배당금이 상당히 작다는 걸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이제 신문 스크랩한 걸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 관련된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놀고 있지 않아요. 네이버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 SM하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맞손을 잡고 뭐 SN 엔터테인먼트하고 이렇게 손을 잡은 다음에 뭐 이렇게 기사를 요약해 드리면은 네이버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SM 소속 연예인들이 등장하게 해서 많은 이제 전 세계 뭐 이런 한류 팬들에게 어필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웹툰이나 뭐 네이버 페이나 쇼핑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사를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도 제가 왜 구매했는가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SK텔레콤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세계 통신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제 젊은 층하고 소통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젊은 층 타깃으로 한 이런 마케팅을 자주 하거든요. 물론 예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그런 신한은행 뭐 프로리그 이런 데서도 SKT나 KT 같은 경우는 열심히 후원을 하고 팀까지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끝나고 나서도 지금 뭐 롤에서도 페이커 이렇게 후원하면서 SKT 계속 꾸준히 잘 이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넥슨하고
e스포츠 VR 게임 손을 잡아서 조금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T도 배당도 좋은데 이 세 개 저희 한국의 통신사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넥슨은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넥슨은 좀 돈에 너무 미친 회사인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재밌는 게임이 많으니까요. 넥슨하고 SKT가 손을 잡고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이런 회사인데요. 이제 샘표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샘표는 이렇게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그런 장류에서 한국 시장에서 되게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이제 이런 고추장, 된장, 간장의 비중이 59.8%예요. 거기다 간장 같은 부분은 확실하게 샘표 간장이라 하면 되게 유명하고 이제 아주머니들이나 뭐 집안에 이제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이 많이 샘표를 좋아하거든요. 샘표 간장 저도 먹어봤을 때 다른 간장들보다 샘표 간장이 확실히 맛있어요. 그래서 샘표가 그런 확실한 이제 간장 같은 캐시카우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기사가 있어요.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지 않지만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판매나 관리비를 좀 줄여가면서 근데 많이 줄였죠. 거의 연간 60억이면 진짜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바이러스 사태에도 그래도 이렇게 매출도 많이 늘고 거기다 판관비를 줄여서 주가 같은 경우도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3월 18일에 비해서 4월 13일은 21,7,100원 지금 최저일 때가 19,000원에서 빨리 많이 회복했죠. 근데 저는 뭐 샘표 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키움증권에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저는 이제 35,000원 이하면 무조건 산다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계속 구매는 하고 있고요. 샘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꾸준한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브랜드 가치? 간장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돈을 잘 벌 거라 생각하고 뭐 기사에도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연두 같은 것들을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팔면서 조금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통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어쨌든 배당도 주기도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에도 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동서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그런 맥심이라든지 카누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돈을 꾸준히 현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 넥스트 레벨에 대해서 좀 약간 동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팔았는데 근데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런 카누라든지 맥심 같은 되게 고정적인 매출을 이뤄내는 제품들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라든지 이렇게 샘표처럼 뭐 간장 시장은 확 꽉 잡고 있는 샘표, 뭐 또 제가 좋아하는 제이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밥 시장, 즉석밥 시장, 햇반 같은 거 꽉 잡고 있고 뭐 제이제당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식용유도 되게 유명하고 사실은 뭐 스팸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식품주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돼 있는 뭐 대상도 괜찮고요. 대상 많은 분들 모르시겠지만 청정원 하면 다 아실 거거든요. 대상 뭐 청정원이라든지 이제 종갓집 김치 이런 게 대상 건데 대상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샘표식품도 괜찮고 아무래도 어차피 뭐 고령화 사회가 오고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어쨌든 점점 더 오래 사시고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해서 태어나니까 결국 식품은 이제 늘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한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두 뭐 미국에도 진출하고 뭐 농심이나 뭐 이런 제이제당 같은 것들은 미국에 아예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회사들도 자기들도 이제 이런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이 줄어든 한국 사회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식품주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좀 안정적이고 아직도 전 저평가 받고 있다 생각하고요. 뭐 샘표를 비롯해서 뭐 대상이라든지 뭐 제이제당, 농심은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이제. 뭐 그리고 오뚜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식품주는 그래도 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중에서 저도 좋아하는 게 이제 뭐 한국 기업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코카콜라 진짜 음료수로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코카콜라라든지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러시아에서 돈 잘 벌고 있는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잘 만들어요. 사실 다른 외국 과자들보다 잘 만들고 뭐 식품도 잘 만들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뭐 관심을 많이 안 갖긴 하는데 식품주들은 저는 이 바이러스 사태에서 그래도 식품주들이 잘 버텨내고 많이 오른 걸 보면서 뭐 제 선택이 나쁘진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유드린 것처럼 SKT는 넥슨과 이렇게 VR 게임 뭐 스포츠 게임 손잡으면서 더 나은 그렇게 뭐랄까 시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이렇게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손을 잡고 글로벌로 향하고 있고, 템표 같은 경우는 판관비를 아껴가면서 돈을 아껴서 영업이익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배당 통지서만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익힌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